22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명. 닷새 연속 10명 내외 확진세를 유지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로 발표했는데요. 5월 5일까지 총 16일간 종중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코 코로나19를 방심할 때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메시지가 국민들께 혹시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느슨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중단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잘못 이해되실까 봐. 방역당국의 당부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느슨해지고 있는 상황. 아직 치료제, 백신이 없는 만큼 방심하다가는 언제든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어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4월 말부터 5월 초에 이르는 황금 연휴도 앞두고 있어서 긴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 사회적 거리 두기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왜 방심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사실 그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뭐 넉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렇죠. 뉴스에서 뭐 확진자 이 수가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마음이 좀 느슨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오늘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이재갑 교수 그리고 박연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일단은 뉴스만 보면 네. 뭐 하루에 뭐 10명 이하로 나오는 날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좀 편안하게 생활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근데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이제 어제 0시 기준으로 11명의 추가 환자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 11명의 추가 환자들이 늘어서 이미 확진자가 1,694명 정도 됐습니다. 예. 근데 주로 아직도 뭐 서울이라든지 뭐 대구, 경북 이런 데서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부산에서도 환자가 좀 발생을 했었죠. 근데 해외 유입 사례도 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바는 계속해서 지역사회 감염도 시작되고 있고 해외 유입 사례도 있는데 좀 과거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9번부터 31번 환자, 특히 31번 환자 발생할 때까지 네네. 네. 하루 한두 명 환자 발생을 했지만 맞습니다. 그 한 명이 아주 대규모 발생할 수 있는 데서 발생하면서 몇천 명의 환자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네. 그때 기억을 하면서 아직도 좀 조심하면서 좀 생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요즘에 정말 주말에 나갈 때마다 깜짝깜짝. 공원에 사람들이 잠시 정말 보면, 많아요. 예, 네. 공원이나 카페, 뭐 제가 열심히 나갔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참 네. 느슨해졌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모두가 지금 똑같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네, 저희 집에서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데 예. 정말로 가면 갈수록 인파가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특히 날씨와의 싸움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의 방역은. 네.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고 우리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공원, 쇼핑몰, 백화점 사람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마음이 약간 느슨해지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말 나들이 객으로 북적였던 건 한강 일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이제 경각심은 가지고 계세요. 네. 마스크도 쓰고 주변 사람들과 간격은 유지하는데 돗자리도 깔고 도시락도 싸우시고 예. 운동도 하시고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예. 우리가 이렇게 북적여도 되나 특히 편의점 이런 데서는 네. 굉장히 가까이서 계산하게 되고 이렇잖아요. 예. 그래서 물건을 만질 때나 이럴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5월 5일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네. 아니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네.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 완화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한다는 게 원칙이에요. 네. 일단 밀집 시설에 대해서 기조되는 행정 명령을 통해서 종교 시설, 학원, 실내 체육 시설 이런 곳들을 가급적 문을 닫도록 행정력으로 강제했었는데요. 이곳에 대해서 운영 중단을 권고한다. 행정 명령이나 권고의 수준이 좀 낮아졌다 이런 얘기고요. 네.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는 수준으로 좀 거리두기를 완화하지만 가급적이면 많이 안 모이는 게 좋겠다. 이게 정부 입장입니다. 네. 또 자연 휴양림 같은 곳들 툭 트여 있어서 감염의 영향이 좀 낮은 곳들 이런 곳들은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순차적으로 공공시설도 개방을 좀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필수적인 자격시험 그동안 이 채용 일정이나 아니면 예. 국가자격시험 이거 미뤄져서 발을 동동 구르는 수험생이 꽤 맞습니다. 많았습니다. 예. 공무원 시험 일정도 지금
대충 날짜가 잡혀 있고요. 예. 자격 시험들, 어학 시험들 일정이 속속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초중고 검정고시 일정은 아직도 확정이 안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일 관심이 큰 것들 결국은 애들 학교 언제 보내느냐. 학교 그렇죠. 등교 계약 언제? 그렇죠. 그게 제일 걱정거리인데 사실 이거는 제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맞습니다. 된다는 게 예. 네. 정부와 보건당국의 입장이라서 네. 5월 초에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프로야구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무관중 텐데. 개막하잖아요. 네, 무관중 예. 개막하는데 그래도 5월 5일 개막으로 개막 날짜는 일단 정해졌습니다. 네. 대만 리그에 이어서 우리가 세계 두 번째로 지금 오픈을 하는 건데요. 네. 네. 대만에서는 마네킹 응원단을 데려다 놓고 응원을 했잖아요. 꼭 그렇게 했어야 됩니까? 아, 그게 약간 일부는 서 있고 일부는 좀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네. 우리는 그거는 좀 부자연스럽다. 마네킹까지는 좀 예. 네, 일단 무관중으로 하고 선수들끼리 하이파이브 이런 건 못하게. 못하게 선수들끼리 네, 하이파이브 어쨌든 뭐 못하게 응원할 되죠. 수 있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네. 있는 집에서 해야죠. 거니까요. 예,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지금 네. 보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아직도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부산 경우에는 지금 부녀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었는데 좀 잠잠해졌나요? 일단 이제 부산에서 또 추가 확진자가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네. 부산에서 이제 간호사가 걸리고 나서 아마도 아버지한테 옮긴 거로 이제 추정이 됐고, 또 아버님이 근무하고 있던 학교에서 이제 청소 업무를 담당하시던 분한테 이제 감염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두 분이 마스크를 잘 썼는데 아마 네. 학교에서 이제 커피나 이런 거 마실 때 마스크를 잠깐 벗었는데 그때 만난 분이 아마 감염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 그러니까 아직도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감염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 또 이제 이런 분이 한 번 확진이 됐을 때 이런 집단 시설이나 이런 데 있었을 때 그 주변의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어떻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추가 확진자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군에서요 지금 네. 또 추가로 확진 네. 환자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일부터 또 외출이 일부 가능해지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군은 좀 어떨까요, 분위기? 사실 군대도 사실 화들짝 놀란 일이 벌어졌었는데 예. 이제 13일에 이제 신천지와 연관돼 있는 분들 3명이 이제 연달아 이제 확진이 되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군대가 워낙에 좀 강력하게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격리 생활을 유지를 해서 신천지 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입소 때부터 이미 격리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확진이 됐지만 군대 내에서의 접촉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네. 그 외에도 논산훈련소에서 한 2명 정도 발생을 했지만 그런 다른 훈련생하고는 접촉 없이 그냥 확진된 상태에서 바로 이제 기가 조치돼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예, 군대는 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초기에 좀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들이 있었을 때 그때 조금 강력하게 격리 조치들을 계속 하고 있었고 네. 입소하는 분 중에서 조금 환자 발생이 많았던 지역이라든지 뭐 종교 집단에서 오는 경우는 아예 선제적으로 격리를 하고 있어서요. 어쨌든 나름대로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장병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달력을 보니까요. 네. 야, 이거 4월 말부터 무슨 일이 있냐면 부처님 오신 날, 네. 또 이제 근로자의 날 있고 어린이날 있거든요. 이게 퐁당퐁당 네. 주말 끼고 그 사이에 당장 다음 주 네. 목요일부터 이거 이틀만 시작이 휴가 됩니다. 잘 내면 한 6일 쉴 수 있던데 이거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관광지나 몰릴 거 아닙니까? 이거 좀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마음은 이미 휴가제에 가 있지만 예. 네. 그래도 마음만 가 있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총선 때 대규모로 한번 모였고 또 부활절 때 교회에서 현장 예배한 교회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혹여 그쪽에서 감염이 되거나 확진자와 무증상 감염자와 혹시 접촉을 했다면 네. 이 발현기가 나타나는 게 딱 그 무렵입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2주 정도 2주. 예, 되니까요. 예, 네. 예. 그래서 그때 만약에 본인이 증상 있는지 모르는 분들하고 여행지에서 만나게 된다 예. 하면 이게 또 2차 감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마음은 굴뚝 같지만 예. 약간 자제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날씨와 연휴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놓지 못하는구나 네. 이걸 느낄 예. 수 있는 게 예. 저비용 항공사들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제주도도 가는 사람이 없다더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네. 한때 두 자릿수의 하락폭을 보였던 제주 노선 탑승률이 예. 네. 일부 노선에 한해서는 크게 올랐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 채웠고요. 예. 제주 현지에서 숙박업소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한 70% 선까지 이 숙박요금이 할인을 해도 손님이 안 왔었는데 이제는 네. 손님들이 거의 기존 성수기 대비 100%까지 요금을 받아도 예.
예약이 꽉 찼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새 늘었어요. 네, 그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이 황금 연휴를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을 단단하게 뭐 붙잡을 집에만 수 있으란 있을까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아이,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화내지 마시고요. 물론 집으로 가는 네. 너무, 거지만.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그건 아니지만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밀집 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간 완화가 됐잖아요. 예. 뭘 배우러 가실 수도 있고요. 헬스클럽 문 닫았던 곳들도 서서히 문을 열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집에서 하는 취미생활 이거 도와주는 앱들이 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예. 이 기회에 내가 확 늘어난 몸무게를 좀 줄여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좀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예,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쉽지 않은 거는 예, 확실한 네.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방역 당국에서 이게 네. 뭐 이제 올 겨울에 다시 코로나가 올 수도 있다라고 유행할 수도 있다 그러고 뭐 이렇게 좀 재감염이 될 수 있다. 이게 좀 많이 우려되는 말을 하고 있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국에서 나오는 예측도 그렇고요. 국내에서 나오는 예측도 그러는데 이 코로나19 자체가 완전히 잠잠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래서 조금만 느슨해져도 언제든 네. 이제 발병이 가능하지만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한 우리가 이제 추우니까 문을 닫고 살게 되니까 실내에서의 생활도 늘어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미국 CDC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 미국만 해도 한 3만여 명이 사망을 하고요. 네. 우리나라도 한 1,000명에서 2,000명이 사망하는데 예. 그 시기에 코로나 감염까지 겹치게 되면 네. 중환자가 대폭 늘어나게 되니까 네. 이제 의료적인 대란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경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조금 여유로울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상황을 다시 맞이할 때에도 우리가 대구 경북대에서 현명하게 이겨낸 것처럼 그럴 만한 준비를 충분히 해놓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1년 이상 뭐 더 계속 될 수도 있단 말씀이세요? 지금 이게 뭐 하버드 그룹에서 최근에 네이처에 낸 논문을 보게 되면 아주 좋은 백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 한 2022년까지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계속될 수 있다. 계속, 그리고 뭐 더 부정적인 논문은 뭐 2024년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예. 일단은 백신 개발을 좀 서둘러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될 것 같고 그만큼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경고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뭐 최소 2년간은 코로나가 막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어느 날은 뭐 독감이랑 겹쳐서 뭐 더 심해졌다가 이럴 수 네.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평론가님,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방역 잘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 감염자가 막 늘어났단 말이죠. 네, 좀 예. 서둘렀던 감이 있어요. 예. 그 확진자들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계기가 지난달에 싱가포르에서 개학을 했습니다. 네.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까지 학교가 제일 안전하다. 네. 학교로 보내세요 해서 꽤 잘 해왔거든요. 네. 아이들 사이에 이 경막도 설치를 하고 했었는데 그게 화근이 됐어요. 유치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네. 싱가포르의 22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나 일본의 오. 수준까지 단시간에 올라간 건데 네. 이게 섣부른 개학이 어떤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느냐를 사실 보여주는 네. 반면교사가 돼서 우리나라의 등교 시점을 정하는 데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개학하고서 이틀이 지난 날부터 갑자기 폭증을 했고 결국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2주 만에 개학 결정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이주 노동자 밀집 지역 네. 이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도 패착이었어요. 네. 이쪽은 주거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서 보통 작은 방에 4명에서 8명까지 밀집해서 생활을 하는 데다가 네. 출퇴근할 때도 트럭 뒤에 다 같이 타고 출퇴근을 한다고 해요. 워낙 접촉이 많군요. 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싱가포르 정부가 이걸 놓친 것 같고요. 네. 미국 상황도 지금 상황 굉장히 엄중합니다. 네. 뉴욕주에서만 사망자가 15,000명이 넘었는데 네. 많이 보도를 접하셨겠지만 이 경제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또 나오고 많이 있어요. 나오고 그렇죠. 있죠. 예. 그리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우리는 밖에 나가고 싶다. 이 시위가 네. 벌어지거든요. 시위도 하더라고요. 네, 예. 저희 저 여- 어딥니까 저기? 저 플로리다 해변인데요. 아, 예. 저기도 지금 코로나19 사태 속에 해변 맞나 싶으시잖아요. 예년 와, 같은 사람 모습이네요. 진짜 많네요. 그런데 이 플로리다 주지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창궐하면서 폐쇄했던 해변을 다시 지역 자치장의 재량에 맡겨서 네. 열고 싶은 해변은 열어도 돼요. 이렇게 허락을 하고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린 거예요. 잭슨빌 이런 지역에서도 이 지정된 시간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해변을 즐기세요 했는데 네. 해변 가보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를 안 유지하면서 되죠. 예. 서핑을 즐기면서 그 잘 안 되잖아요. 예. 결국은 그런 조치가 다 무색한 채로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인파가 몰림으로써 네.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해변 개방한 첫날 플로리다 사망자 수가 발표됐잖아요. 몇 명이나 그러니까요. 사망자가 나왔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사망자 수가 58명 최다를 기록했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좀 이런 통계 나오면 좀 귀 기울여서 정말 들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이야기 지금부터 좀 자세히 해볼 텐데 일본이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 넘어섰고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아직 안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심각하죠. 예, 지금 이제 12,000명을 넘어섰는데요. 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검사를 시행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다 확진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0명 진단해봐야 거기서 2명이 확진되는 예. 상황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도 그 지역사회 내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검사가 충분히 안 되고 있다는 걸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쿄 지역에 지금 누적 확진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그쪽이 제가 알기로는 3,000명이 넘어서 3,459명이라서 근데 예. 가장 인구가 밀집 지역인 도쿄에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예. 확진자가 100여 명 넘게 계속 발생을 예. 하고 있어서 심지어는 뭐 길거리 걸어 다니다가 사망했는데 확인하니까 뭐 코로나 확진자인 예.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또 문제는 외국 뭐 크루즈선이긴 한데 네. 또 외국 크루즈선에 있는 그 승무원들이 지금 현재 감염이 된 상태로 확인이 되면서 예. 계속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2의 크루즈 사태도 또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지금 일본 현지를 한번 연결을 해서 일본의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에 있는 김민정 통신원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쿄의 김민정입니다. 예, 그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지난 18일에 우리나라를 추월을 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이 어떤지요? 22일까지 일본 국내 감염자가 14,960명, 14,096명, 1,496명으로 예. 20일 하루 새 이제 3,377명이 신규 확진을 받았고요. 사망자가 277명, 완치자는 1,356명입니다. 이제 크루즈선까지 합치면 지금 12,200명을 넘었는데요. 의료 현장도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NHK 조사를 보면 21일 현재 도쿄는 이미 병상이 127%를 넘어섰습니다. 도쿄의 코로나 환자 대응을 할 수 있는 병상이 2,000병상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 환자가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사카는 700병상밖에 없는데 환자는 880명이 넘어서 역시나 병상 비율이 126%입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전국 감염증 지정 병원에 28,000개의 병상을 확보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병상이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재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진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뭐 보건소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연락을 받은 사람도 검사를 받기까지 4, 5일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는 길에서 쓰러진 60대 남성이 사망했는데 사망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19에 걸려 있었고 어제도 가나가와에서 남성이 이제 집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역시나 사망 후에 코로나19에 걸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경찰청은 이런 사례가 지난 한 달간 도쿄에서만 최소 6건 발견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본이 계속해서 이제 의료 붕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료 붕괴가 정확한 게 무엇인지 그 정의는 각각 다르겠지만 일본에서는 검사를 받기가 여전히 힘들고 검사를 받지 못해서 사망을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 확진을 받아도 병원에 입원할 곳이 없다는 면에서 일본의 상황이 지금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연결했을 때 그 마스크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좀 어떤가요? 저는 정말 한 번도 1월 말부터 지금까지 예. 어디를 가봐도 마스크를 파는 걸 정말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요? 네, 이렇다 보니까 마스크를 파는 가게가 있으면 바로 그게 이제 인터넷 아이고. 뉴스가 될 예. 정도고요. 뉴스가 한 번 되면 다 그 가게로 몰리기 때문에 뭐 마스크 쟁탈전도 벌어지고 있고 예. 며칠 전부터 일본의 샤프가 인터넷에서 마스크를 이제 판매를 시작하면서 서버가 계속 다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결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예. 뭐 개인도 이런데 의료 현장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가 부족해서 후생 노동성이 의료진에게 5일간 마스크를 한 장만 쓰는 법을 알려줬다는 소식을 네. NHK가 예.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스크가 없어서 정부가 이제 466억엔 우리 돈으로 5,200억 원을 들여서 가정마다 1,000마스크 2장씩을 보내시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 이 마스크를 받지 못했는데 후생 노동성이 먼저 이제 임신을 한 인부를 중심으로 마스크를 배부를 했는데 네. 이 마스크 중에서 벌써 7,800장 이상이 불량품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후생 노동성이 지자체로부터 불량품 연락을 받고 마스크 배부를 일단 중지하겠다고 했는데 불량품 마스크는 뭐 누렇게 변색이 되어 있거나 머리카락이 붙어 있고 사실상 뭐 굉장히 작은 벌레가 붙어 있는 그런 사진들도 나돌고 있는데요. 마인지 신문을 보면 18일, 19일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68%가 마스크 배부를 좋은 정책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말 너무 우리 한국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서 못 믿겠다. 그리고 일본도 한국의 사례를 따라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제 서울에서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가 되었을 때 이제 일본 언론들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 통계가 정확하냐라고 의심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 빠른 방역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뒤늦게 일본 언론들이 한국의 네. 성공 사례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NHK가 선거를 다루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한국이 선거를 치렀다고 보도했고 후지TV는 확진자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확진자를 관리한 것이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하지만 아직 방심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게 한국이 뭐 한류의 나라였지 사실상 방역의 나라다라는 그런 네. 이미지는 없었는데요. 정말 한국이 재빠른 방역을 시작을 하면서 네. 의료 붕괴가 올 것이다. 벌써 의료 붕괴가 왔다는 유언비어까지 일본에서는 있었는데 당초에 일본에서는 네. 코로나19는 그냥 감기다. 인플루엔자로도 사람이 죽는데 네. 왜 코로나19만 특별하게 더 검사를 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의견들 때문에 초기 방역을 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상황을 네. 낳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한국의 방역을 다시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건강에도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평론가님 마지막으로 네. 짧게요. 정세균 총리가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하겠다 그랬잖아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일단 개인 차원에서는 마스크 쓰고 네. 아프면 3, 4일 집에서 쉬고 양팔 간격으로 네. 사회적 안전거리 유지하시고요. 집단 간에는 일단 관리자를 반드시 둔다. 발열 체크를 하고 사람 사이 접촉이 지나치게 가까워지지 않도록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재혁 교수님 한 말씀 짧게 해주실까요? 예. 지금까지 국민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지켜졌는데요. 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할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